좀 있습니다. 여기서 인기 터져가지고 그냥 이상로 씨로 후보 단일화 해보려고. 후보님들 때문에 나오신 거죠? 후보님들 때문에 나오신 거죠? 사전투표 천만 표 전부 소각! 소각 무효 소각! 불태워 소각 시켜야 돼! 전부 무효! 김경재 의원 거기에 전부 이재명 몰표! 김경재 소각 전부 소각! 후보 유세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저는 보니까 부정선거 쪽에 초점 맞춰져 있네요. 전국 곳곳에서 저는 수만 군데서 김경재 후보 선거 사례가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복주했습니다. 오늘 김경재 후보 저는 가능하면은 지원 유세 때문에 전하는 건데 부정선거 저 문제는 저하고는 저는 저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점 저는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하실 분은 여기다! 여기 김경재 자유통일당 총재 줍시다. 저는 기호 10번 김경재입니다. 우리 기호 9번 8번 그거 빠졌지.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이 인생하고 불편해요. 김동희 근데 동생 내렸어. 기호 8번 오근호 후보하고 저하고는 선거 부정을 타파하는데 공동전선을 하기로 이미 이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오근호 후보가 먼저 말이 됐으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저는 제20대 대선은 선거 무효다. 저는 무효 선언을 했습니다. 기호 8번 대통령 보고는 기호 이번 8번은 선거는 무효다라고 기호 선언을 했습니다. 8번은 아직 그리고 부정선거 저희 자체는 참관인들이 지금 속속 지난 4일과 5일에 투표 결과 투표 인원수를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전북의 한 선거구는 이미 13%나 넘는 조작 부풀려 시기가 이미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숫자를 세고 하루 종일 자리를 뜨지 않고 꼬박 투표소를 지키고 인원수를 셌지만 4일 하루만 관내가 948명인데 투표로기는 1207명으로 무려 14%나 증가된 숫자로 투표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위헌이다. 사전투표는 불법이다. 사전투표 왜 강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전투표가 위헌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출력하지 않으니까 무려 하루에 13%나 이렇게 투표를 증가시키는 선거를 증가시키는 이런 집성맛도 못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3월 5일날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어떻게 했습니까? 1+1 투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투표일에 신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중복 투표까지 가능했습니다. 1+1 투표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이었습니다. 저의 참관인들 그리고 국민감시단들이 쏙쏙 보고하고 있습니다. 1+1 투표는 전 세계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1+1 투표만 합니까? 왜 1번 기표만 대표표지만 나눠줍니까? 8번도 나눠주고 10번도 나눠주고 기왕 1+1 행사할 거면 2+1 3+1도 합시다. 까짓 거
투표지를 나눠주는, 이미 찍힌 투표지를 나눠주는 이런 투표는 이미 부정선거입니다. 저는 오늘 사전투표 개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3.15 부정선거보다 더 흉악한 1+1 투표 반드시 개표를 금지해야 됩니다. 이미 대한변협에서도 직접 선거, 비밀 선거가 이미 침해되었다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게 단순 우려입니까?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시원들이 일제히 알려왔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나는 첫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 누구인지도 모르는 방역법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사전투표소에 들어왔다, 이미 들어왔다라고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공직선거법 163조에는 투표소에 대통령 할아버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징역 3년의 범죄에 처합니다. 기호 8번 대통령 후보도 궁금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방역을 핑계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투표소에 방역을 핑계로 신원도 모르는 자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방역업체, 관련 업체 수업을 해봤습니다. 2개의 업체가 방역을 하고 있는데 A 업체는 내가 보는 게 아니다, B 업체는 내가 보낸 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보냈습니까 이거? 이놈들 누굽니까? 방역을 핑계로 현행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해도 됩니까? 제가 투표하는데 난입을 할까요? 그 누구도 난입하면 들어가는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왜 그렇게 범죄로 처벌하느냐? 선거사무원 외에 그 누구도 투표소를 들어갈 수 없느냐? 그것은 사전투표, 투표의 무결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전선거, 제20대 사전선거는 이미 무결성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이미 봉투에다가 투표 담아라, 내한테 내놔라, 내한테 퍼주고 가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라, 완전히 개밥그릇 같은데 투표지를 담아라, 이런 우리 국민을 굴욕적으로, 청와대 앞입니다. 우리 국민의 신중한 투표를 굴욕적인 쓰레기 박스에 담아라고 강조하듯이 중앙선관위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거부하고 돌아간 시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건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의 범죄이고 문재인 정권의 범죄입니다. 이번 선거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범죄 선거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무효로 해야 됩니다. 무효하고 즉각 이 문재인 정권은 퇴진해야 됩니다. 제2의 살구가 난다. 제2의 살구. 감사합니다. 어디다가 칠수 있는데 이경재 후보네요. 오근호 후보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기가 심판 얘기하고 나면 바지가락이나 닦고 가죠. 제 성명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경북대학교 의전원 교수 이용식 교수가 한 얘기를 몇 마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부는 이미 전산 프로그램으로 50.5% 대 48.5%로 만들어져 있다.
2. 실제 투표지도 그 정도로 차이가 나게 만들어야 하므로 1번 기표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다. 3. 4.15 총선 때처럼 관외 사전투표, 소위 우표투표함과 관내 사전투표함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것이다. 이때 실제 투표자 수를 알지 못하게 출입 시에 QR 검사를 중단하였다. 4. 여기에 더하여 언론을 통해서 오미크론 변이가 생명에 위협을 주는 병인 것처럼 속인 후 동시에 신속 항원 검사를 대량으로 무차별 살포하여 겁먹는 국민들이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게끔 유도하여 확진자, 사실은 확진자가 검사 양선자이고 좀 다릅니다. 확진자를 급격하게 늘렸다. 10,000명대에서 20만 명도 늘렸다. 5. 직장에서 그렇게 하고 위조 있습니다. 투표지를 그런 검사라고. 투표지 투입량을 늘리려고 사전 투표 전에 확진된 저는 사전 투표를 신청하게 하였고 본 투표일까지 확진자를 매일 20만 명 이상으로 늘려서 120만 명 이상 되는 확진자를 1시간 30분 동안 투표를 하게 하여 일부 확진자들로 투표를 포기하게 유도함으로써 당일 투표자 수를 줄였다. 이는 사전 투표 수를 늘리고 본 투표 수를 줄이는 전략에 해당된다. 6. 참관인들이 감염을 우려하여 확진자 투표소 참관인을 기피하는 점을 악용하여 감시의 눈길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투표지도 투표함이 아닌 박스에 담아 옮기는 방식을 택했다. 박스에서 투표함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미리 만들어 놓은 위조 투표지로 바꿔치 한다. 7. 본 투표에서도 전자 개표지를 이용한 표 도둑질이 1 내지 2% 정도, 약 34만 내지 60만 정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본투표 확신자 투표소에도 참관인 감시가 약해질 것이므로 투표지를 옮기는 과정에 또 표 바꿔주기 시기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전략을 깨부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가. 오미크론은 감기이므로 걸리더라도 며칠을 앓고 나면 회복된다는 점을 명시하자. 죽은 일은 없다. 저들은 마치 오미크론 감기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으로 선전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사람이 오미크론으로 죽는 일은 없다. 나 적극적으로 확진자 투표소를 감시해서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부정을 적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안목에서 9를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9. 개표 당일과 그 다음날 새벽 사전투표에 의해 승부가 뒤바뀌는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 부정선거로 규정짓고 선거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국민을 각지에서 한자리에 모아 선거 부정을 선포하고 국민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혁명의 지도자 김경재! 이영식 교수의 주장인데 여러분이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언고를 읽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을 위한 부정선거이다. 제목입니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당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기획된 부정선거의 흔적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월 4일과 5일에 있었던 사전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정황들이 속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3월 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 부정선거는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는 오건호 후보와 같이 끝까지 완주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설령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선거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은 3월 6일 심판도 뛴다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자 대법관과 이재명 후보의 재판거래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에서 2심까지 유죄였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는데 그 당시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거역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자 대법관도 재판거래 의혹이 부각되고 있기에 국민들이 어떻게 이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활동 중인 선관위원 7명 중 6명은 친여당 성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2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2명, 민주당 추천 1명으로 공정한 선거는 처음부터 아예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정권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의 책임자 김경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소에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보니 이미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기표가 된 표가 들어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컴퓨터에 이미 기호 1번 이재명이 찍혀 나오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선관위는 규정상 한 개의 투표소에는 한 개의 투표함만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박스, 비닐봉지, 봉투 등에 담아서 옮기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비밀 선거 및 직접 선거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투표는 모두 무효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전면 무효. 지난 2년간 K 방역을 자랑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집회개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근로의 자유를 모두 말살한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감기 수준의 전염병을 핑계로 헌법도 무력화시킨 문재인 정권이 선거법상 한 개 투표소에는 한 개의 투표함밖에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구니, 비닐봉투, 쇼핑백 등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담아서 옮겼다는 해명은 말이 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했다는 의심밖에는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K방향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권이 왜 사전투표는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를 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은 그 이유를 잘 아시겠죠?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만에서 20만 명이 나오면 유권자 중 최소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은 확진자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확진자의 표 관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최소 100만 내지 200만 표를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키포인트다. 또 노정희 중앙선거위원장은 사전선거가 있었던 날에도 비상근이라는 명분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서 직무유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번 대선은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까? 당장 체크해야 됩니다. 대선 투표관리 최고 책임자는 아예 출근도 하지 않았으면 물론이거니와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의 재판거래 의혹이 언론에 폭로된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니 국민들은 이번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 가장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야 하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4.15 부정선거 관련 수많은 고발을 덮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강력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아웃! 또 지난 4.15 부정선거에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도 이의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준석 간첩!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가 국민의힘을 먼저 강타하여 국민의힘을 두동강 될 것입니다. 대통령 하실 분은 바로 여기 김경재 우리 총장님이시다. 국민들이 뽑아놓은 박근혜 대통령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 탄핵시킨 것도 모자라서 탄핵의 주역들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십 년의 형량을 구형하고 국정원은 기무사 등 안보기관 직원들을 무더기로 구속한 장본인인 윤석열을 영입해서 대선 후보로 만들고 부정선거가 눈앞에 보여도 말도 못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 관리를 하면 49%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인정 못합니다. 성경 자문에서 보면 아래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성경 말씀에다가 끝까지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서 오건호 후보와 같이 위국 헌신 멸사봉공의 자세로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대통령 김경재.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 것이요 김경재.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정의가 불의를 향하여 부정을 선포하는 순간이 정의에게서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내가 말하게 될 때 저는 요거 오늘 좀 들어주세요. 선거 부정의 전조가 만연해진 오늘 이 오후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대통령이에요.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임하십시오. 어서. 그리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확실하다고 확인되면 선거를 연기하는 방법도 고려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적 과오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선거와 수치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하는 음모와 죄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면 루마니아의 국가의 공격받지 기본적인 차우세스쿠 떨어진다. 소위 바이탈 스태티스 차우세스쿠처럼 이것을 뒤졌다. 돌리는 사람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크리스마스 가장 날 무서운 1989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문제를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난 5년 동안 원전 폐기에 앞장서다가 최근에 슬그머니 원전 회복으로 앞으로 먹거리 60년 동안의 대상이 된다고 슬그머니 바꾼 것을 미안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은 안 했어도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그처럼 오늘이라도 순서를 바꿔서 부정선거 문제에서 엄격한 태도를 취해 주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고언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오건호 후보와 같이 끝까지 손들고 같이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8번 말씀하실 분은 질문하실 분 혹시 후보님 질문 혹시 받으시나요? 잠깐만 한 5분만 질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기자분들이나 이게 질문하실 분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의 실질적 정신적 지도자 너무나 존경스러운 여기 우리 오건호 후보님하고 이 김경재 자유 총연맹 총재하셨던 김경재 우리 총재님을 모시고 지금 대통령 후보님이시죠? 기호 10번 이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잠깐 멘트를 날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하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여기를 우리가 지금 청와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적화통일 전략사령부예요. 여기에 간첩들이 우글우글 거려요. 그런데 쫄개 새끼. 이 새끼들이 8,800만 개 드루킹 댓글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정권을 잡은 이 가짜 대통령 이 새끼가 문재인이라는 놈이 5년 동안 여기서 적화통일 전략을 수립하고 주사파 놈들이 여기 들락날락거리고 여기에 간첩 새끼들이 지금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다 처먹고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이 정권을 연장시키려고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는 것을 우리가
4.19 혁명과 같은 혁명이 3월 9일 오후 6시부터 일어나야 되겠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혁명이 된다면 우리 혁명의 지도자 여기 한국의 호메인이라고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한국의 호메인이 또 198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는 루마니아의 공산파쇼 독재자 차우세스크를 전 국민이 밟아주었습니다. 이란의 팔레비 왕조를 몇백 년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렸던 호메인이와 같은 이제 우리의 지도자. 기자님들 혹시 잠깐만 이제 질문만 받고 답을 드리고 가셔야 되니까 다른 혹시 질문하실 분은 질문해 주십시오. 한이 많습니다. 질문 없으면 바로 끝내고 뭐 자유 발언하시면 됩니다. 없으신가요? 올인 방송 저요. 말씀하십시오. 저기 자유물결. 오근호 대표님 8번 그리고 이경재 대표님 10번 이경재 대표, 모두 이경재 대표님. 이경재 대표님 김경재. 이경재 대표님 응원합니다 두 분. 그리고 이번 부정선거 꼭 밝혀주시고 그 쓰레기 봉투에 그 확진자들이 그거를 넣었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해주세요. 밝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자, 확진자 투표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잠깐만요. 저는 오늘 확진자 투표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사전투표 확진자 투표에 대해서는 이미 개표 금지 가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 선거, 그 다음에 비밀 선거, 대헌법의 대원칙을 위반한 이런 이미 범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사전투표 집행정지 가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선거일이 발표가 되는 9일날에 만약에 누구든 발표가 되면 선거 범죄를 결과로 발표를 한다면 투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속으로 본안 소속으로 갑니다. 가르쳐 되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선관위가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닐봉다리든 뭐 쇼핑백이든 어떤 투표 형태든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중앙선관위 문재인 정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책은 저 뒤에 있는 문재인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죠? 마무리 삼아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사의를 얘기하자면 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저에게 집행유예 2년을 때려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2020년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자유를 막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해서 문재인 정권에 예속하고 속된 말로 많이 붙어먹은 역할을 많이 하지만은 이 나라의 5부나 6부의 대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처럼 지금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불러야 합니다. 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 즉시 노정희를 파면시켜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부정선거는 노정희와 문재인의 합작품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이다. 이만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발언 이제 이어가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육성태 아니 또 이렇게 두 분 같이 이렇게 진짜 정신적 지도자를 우리 국민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가 대통령 부정선거가 항상 밝혀졌어도 그 선거를 다시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4.15 부정선거 전국의 수백 군데서 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 부정으로 당선된 놈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재판으로 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재판으로 할 것이 아니라 8,800만 개 드루킹 댓글 조작이 나중에 밝혀졌어도 그 대통령 선거가 무효가 됐습니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3월 9일 오후 5시서부터 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출구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고생했습니다. 출구조사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수백만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재명이가 이길 거라고 예상되는 출구조사가 나오는 즉시 우리는 여기에 진격해야 됩니다. 그것이 윤석열이가 이 돼도 대한민국의 윤석열이가 사람들을 돼도 위한 부정선거면은 몰아내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돼도 지난 5년간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둘 다 부정선거면은 누가 돼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윤석열 선거운동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봉사와 압제 항상 보면은 윤석열이 떨어질까 싶어서 걱정하는 회견이라서 그래서 설득력이 약한 겁니다. 우리 김경재 후보님을 우리가 본투표에서 찍고 그래서 약한 거죠. 오늘 김경재 후보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면서 뭐 보니까 부정선거 문제라 가지고 저는 부정선거 문제에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고 사기 탄핵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을 사기로 끌어내는 것도 침묵하는데 그거 뭐 선거 이런 거야 뭐 사기 방역, 사기 평화, 사기 선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이재명이가 당선됐다고 윤석열이가 당선돼도 나와가지고 몰아내야지 부정선거면은 출구조사 발표 부정선거면은 윤석열 이재명 둘 다 같이 몰아내야지 한쪽 되면은 뭐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짧게 말 안 되는 거네 3월 9일 날 저녁 때 보겠습니다. 우리 광화문 광장에 모십니다. 이미 한번 떨어지는 걸 전제로 하는 거 그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 왜냐하면은 이 마인드 세트가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 하기 때문에 저렇게 기자회견이 이제 혼란스러우시는 거라. 마인드 세트가 합리성을 넘어서 가지고 한쪽으로 이게 파나틱해지기 때문에 저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니까. 오늘 김경재 의원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너한테 유세하는 줄 알았어요. 유세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왔었는데 보니까 윤석열 떨어지면은 부정선거 무슨 시끄럽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진정성이 좀 떨어지네요. 좀 이상하게 부정선거 문제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측면이 많아요. 좀 그렇네요. 좀 그렇네요. 나는 두 놈 다 떨어져. 저거 오건호 후보는 새누리당이라고 저기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새끼 새누리당 그 새누리당 후보예요. 저분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저기도 좋은 집만 박근혜 대통령 앞세워서 당비 회비 거두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걸린 정당이에요. 그때 새누리당 때 그때 당원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정당이에요. 저도 옮겨서 박근혜 파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은 어디 가고 사기 선거가 주제가 돼버리면은 저거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을 활용하고 내다봐야 하는 거하고 거의 틀릴 바 없어요. 그 비슷해요. 저 몰라서 그렇지. 저 새누리당이에요.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무너졌을 때 그때 살아남은 새끼 새누리당 그 새누리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탄핵은 어디 가고 자기 선거만 저리 시끄러우면은 불합 빼놓고 장가가고 본질 빼놓고 부수적인 거 가지고 부정선거가 저리 떠들면 안 되지요. 저 거기 모순 있는 거예요. 아니 사기 그러면은 세월호 참사는 지랄이야. 그래 되는 거죠. 하면 나는 거 몇 년을 저 지랄이나 정신 이상도 아니야. 저 미친 것들. 그 동성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나는데 지랄할 연결 밥처럼 살려도 뒤에도 없다. 그 사고 났는 거 배 다 끓여 돈을 갖다가 그냥 순천에 끓이가
세월호가 쓸데 죽이지 말아요. 세월호 때문에. 아, 저러네요, 오늘. 그리고 제일 욕해가 우리 입만 아파서 저런 애들 뭐 하는 게 내가 쓰는 애한테. 그래가지고 부정선거 문제, 그 문제는 저는 소극적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전투표, 확진자 사전투표, 그거 가지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라고 비약하는 것도 나는 그것도 아직은 판단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네. 오늘 김경재 후보 온다 그래가지고 무슨 연설회 하는 줄 알고 지원 유세 좀 해달라고 해서 왔더니 그게 아니고 부정선거 쪽 한다 그래가지고 발언할 기회를 얻고 싶지도 않고 발언하지도 않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방송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